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인트로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띠띠빵빵도 좋은데 코인판의 마술사 이진환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앞에 좀 인트로 잡아주시면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제가 이정재 흉내를 냈는데요. 저도 지금 그거 하고서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는지. 아무래도 장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유머러스하게 조금 한번 웃어보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번 흉내도 내보긴 했습니다. 장이 정말 지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해했잖아요. 우리 월초 되면 제가 항상 영상 만들어 드렸죠? 10월도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디데이 14일. FOMC가 남아 있고요. 이제 10일 있으면 월봉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복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이번 달은 횡보 안에서 비트코인을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준으로 15%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은 결국 시간 안으로 11월까지는요, 큰 변화 없이 장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봉으로 보면 조금씩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현재는 월봉이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알트들이 문제죠. 알트들이 정말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엠퍼스 상장으로 인해서 또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리플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리플도 결국 장대 양봉 후에 그냥 십자봉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 예상했던 이 라인을 비껴 나갔죠. 이 라인을 현재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결국 지지는 되지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썩 좋진 않으니까 항상 애매할 땐 50% 전략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맞습니다.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이더리움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크게 하락으로 턴을 하기에는 힘이 상당히 사실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일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현물 시장에 대한 거래량보다 선물 시장에 대한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량이 많이 상승되고 있죠. 지금 이 띄워드리는 소통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알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채팅방 중에서는 또 어떤 분은 뭐 10배 가까이 수익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고래버리지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현재 시장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월봉상 크게 없는 상태고요. 저 또한 매수 상태 15% 유지하고 있다. 근데 15%가 더 들어가는 거는 시간상 좀 더 떨어지면 제가 사겠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이 횡 보면 이제 그나마 좀 움직일 시간은 11월부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다뤄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경기 침체가 고금리가 되었을 때 폭락이 오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건 고금리 후에 꺾이는 부분부터 폭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중간에 힌트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FOMC부터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OMC가 사실 14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오늘부터는 카운터를 할 정도로 14, 13, 1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줄곧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영상은 50bp를 저는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75bp를 예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99.9%까지 몰렸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최종 금리는 2023년 상반기에는 5%에서 5.25%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이 결국 현재 미국 금리가 3.2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의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가 나왔냐면 바로 BNP 파리바 연준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내 의견에 대해서 내 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최소한 5월쯤에는
10%를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0.75%의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아까 시장 투자자들은 99%로 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91%까지도 현재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월에 0.75, 12월에 75%의 가능성으로 0.75%에 대한 인상이 지금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1.5%가 되면 결국 지금의 금리와 맞물려서 최소 4.5%, 더 나아가 4.75, 그 이상의 스텝이 나오면 5%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금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산으로 비율하자면 0.75, 0.75, 0.75 하고 꺾이는 0.5, 0.25로 기준금리는 낮아질 텐데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폭락을 하는 포인트예요. 그게 제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바로 코스틀리의 달걀 모델인데요. 결국 지금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전부 4%를 넘어가고 있고 USD 달러와 JPY 일본 엔화도 149.83일을 벌써 찍었고요. 영국 수엘라 브레이먼 내무장관은 벌써 사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시장이 도대체 뭘 해야 하고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 왜냐면 고점 대비 지금 떨어진 것만 해도요, 거의 50%가 넘어요. 거의 이제는 75%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 이상 더 떨어질 공간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코로나 전에 알트 총시총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120조였어요. 120조였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880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을 제외해도 560조인데 거의 5배가 올랐어요. 건실한 정말 비전 있는 코인들만 알트에 있으면 정말 좋겠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에 쓰레기 같은 코인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상한 코인이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가 돼요. 정말 기술력으로서 인정받는 상장된 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몇 조? 몇 천억이 우습지 않게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식이랑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은요, 오를 만한 애들이 오른 경우도 섞여 있지만요, 코인은 올라서 안 되는 애들이 오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주식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안 그래도 주식보다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코인 시장인데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결국 이 거품으로 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알트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요, 딱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했을 때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로금리의 시대가 막을 내렸으니까 거품이 빵 터뜨리는 건 분명히 자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폭락을 하면 실물 경제에도 위험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골드만에 의하면요, 미국 가계 순자산 규모인 150조 달러와 비교하면 가상화폐의 비중은요 0.3%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나스닥의 커플링이 풀리고 주식은 횡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알트만 혼자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거품층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이 알트에 대한 매매 위주는 선물시장에서만 해야 하는 거고요. 안전한 자산은 당연히 선물시장에서 해야 하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바로 코스톨리니의 달걀 모델인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고금리일 때 예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죠. 지금이 어떤 시세죠? 은행에 맡겨만 놔도 예적금이 이제 5%,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저축은행은 6%까지 6개월에 해주고 있어요. 와, 엄청난 거죠. 이러면 사실상 이러면요,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대출에 대해서 은행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지금 고금리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포인트였거든요. 시장이 대충격이 오는 그동안의 대공황의 시장을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고금리가 막을 내리고 꺾이는 순간에 대폭락이 나왔다고 했죠.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코스톨리니 달걀에 고금리일 때 판다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지금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전부 다 예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고금리가 꺾이는 순간에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출을 하고 채권 투자를 하겠죠. 이겁니다.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자, 예금이 인출이 되는 시점이 결국은 폭락을 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결국 채권, 주식, 투자를 하는 실물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곳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코스톨리니의 달걀을 보면 한다는 시점에 채권 투자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채권이라는 걸 또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특정 일자까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해 주고요.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내용을 담은 결국 차용 증서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도요. 차용증을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너 그러면 이번 연도 겨울까지 3%의 이자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원금을 돌려줘.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관여한다고 보면 이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채권이 바로 국채와 지방채와 특수채와 금융채와 회사채라고 합니다. 결국 이 발행을 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채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금이 필요한 기관에서 발행 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한 후에 이걸 담보로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을 채무자라 하고요. 그 소유자를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은 원리금 상환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비교적 장기간 거액을 조달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채권자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해야겠죠. 근데 왜 예금을 빼서 채권으로 매수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채권 역시 주식처럼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이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대출과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출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채권을 보유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적금 말고도요. 채권 시장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예금이 입금을 하는 시기는 고금리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고금리가 정점에 이뤘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대 심리를 또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아,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이때쯤이면 이제 금리를 최고로 받아서 장기 예적금을 들까?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기 1년짜리를 계약하고 6개월짜리를 계약하고 이렇게 머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난다는 기간이 보이면 이제 그 돈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또다시 뭘 할까요? 바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예금 인출을 하면 채권에 대해서는 또다시 매도를 할 거고요. 그 묶여있는 자금이 또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조차도 금리가 오를수록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리가 오를수록 부동산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어떤 시기가 오면 그때는 다시 부동산을 사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겠죠. 그게 바로 코스톨리니 달걀이 말하는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F와 A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4%까지는 진입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특정 시기에 고금리가 나오고 그 금리가 인하하는 스텝을 밟는 게 바로 0.75, 0.5, 0.25로 인하된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봐도 예금이 인출하는 시기일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뭘 살까요?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살 겁니다. 자, 이렇게 알면 우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하락이 1파와 2파와 3파와 4파와 5파가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기간은 분명히 코스톨리니 달걀로 봤을 때도 이 달걀을 봤을 때 고금리에 올려있는 이 시기에서 이 꺾이는 이 시기에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또 할 거고요. 결국 이 바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결국 이 기간 조정으로 조정하는 시기로서 0.3%의 코인판에 분명히 또다시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 2023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시기일 거잖아요. 그때는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제도권화에 들어오고 안정화되는 시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썸네일 주제였던 지금 이 시장에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을 이해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명언이 주식 오래전부터 나오는 명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투심을 바로 잡으시고 현재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살아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춤을 추되 음악이 꺼지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이 문 근처에서 춤을 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이 너무나 흥분에 쩔어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더라도 같이 춤을 추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음악이 꺼졌을 때는 바로 도망쳐 나올 수 있게 항상 긴장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올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판에서는 생사를 거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시장을 취미 취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수익률도 취미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면 그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일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일상이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매매는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을 때 차트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지금 아래에 나오는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같이 공부해서 이 판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